깨져봐야 3090 절대로 안 깨진다 그랬어요. 그동안 매매할 만해요. 아직도. 문제는 지수 전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팔고 어떤 종목은 사.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리 한번 해보죠. 이서구, 너는 이번 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얘기할래? 그런데요, 지난주랑 다를 게 없네요. 이유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시장 내부의 변화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저점은 분명히 잡아 돌렸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주식이 떨어지건 올라가건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저점을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든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 저점을 잡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놀만하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기 추세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장중 조정은 있었지만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추세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종목별 장세인데 섹터, 즉 테마별 장세가 나타났다는 게 이번 주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변할 수 있겠니? 변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주 바닥을 잡았으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은 조금 올라갔지요. 그러면서 레벨된 박스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종목별 장세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 그대로 이번 주에 판박이가 다음 주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요, 제 생각은 강하게 그쪽으로 배팅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 단에서 움직임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순환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대형주 단에서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순환매 형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종목별, 테마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다음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흐름은 왜 나타나느냐? 주변 증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하락할 때가 아니고요. 이거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즉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 지수는 이럴 때 돈은 벌어야지. 지수는 이래? 거기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 테마 이쪽으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증시 어떤가 보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다우산업지수 한번 흐름을 보죠. 고점은 쳤습니다. 저점 한번 치고 두 번 쳤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저점을 쳤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다 보니 올라가죠. 그런데 이 상승폭의 반 정도에서 맴돌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 상승폭의 반, 하락폭의 반에서의 이 저항, 지지, 이 흐름은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자리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 단이 움직이는 현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에서 다우산업지수 대표주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단기 추세는 박스 흐름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저점은 다 돌려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우려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요. 말이 많죠.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경기 민감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가 최근 들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재 섹터보다는 지금은 소비재 섹터, 경기 민감, 소비재 섹터, 여기에는 항공주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주,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나스닥은 S&P는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의 업종 섹터가 있죠. 순환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S&P에서 어떤 업종 섹터가
올라갔느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증시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 시작부터 자동차주는 강세였어요. 그리고 장중에 매물 조금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올려붙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요, 자동차주가 올라갔어요. 특히 포드가 뭐 전기차 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갈 거다. 얘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GM이라든가 뭐 포드에서 공장 가동을 정상화한다. 우리나라 공장도 미국에 있죠. 정상화한다. 이런 뉴스가 들으니까 동조화가 된 거예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S&P의 이 주요 섹터를 체크를 해서 그날 우리나라 증시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니까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죠.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보시죠. S&P예요. 저점은 이것도 찍었죠? 2번 찍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반 이상 가 있죠? 그리고 다우산업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산업지수. 저점 찍었는데 살짝 반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 보시죠. 약간 못 미치는 흐름이 좀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S&P보다. 보시죠. S&P보다. 그쵸? 이런 거 놓고 보면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IT 종목에도 좀 반영이 돼서 최근 들어서 못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나스닥이 또 뻗쳐 올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뻗쳐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거기에서 준동을 분명히 하긴 할 텐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는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유럽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상대적으로 높죠? 여기도 박스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위치가 다르죠? 얘네들은 생각보다 더 좋네? 왜? 바로 이 부분입니다. 22, 경제 봉쇄를 조금씩 풀고 이제 마스크 얘기도 나오니까 여행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아직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22에서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에서는 금리 문제와 더불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괜찮다 이거죠. 자, 미국, 양호, 나쁘지 않아. 유럽, 나쁘지 않아. 아시아로 가보죠. 우리나라 주변 증시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죠. 중국 상해 증시, 얘는 계속 올라갔네. 그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올라갔어요. 중국 상해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트러블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못 간 부분이 있죠. 미국에서 소위 경제봉쇄를 해버렸잖아요. 화웨이,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서 장기간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드디어 올라가서 한번 딛고 이번 주에 쭉 올려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안해야 돼요. 중국 증시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최소한 6월 달은. 그리고 7월 달에 좀 조정받고 하반기에도 강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메모해 놓으세요. 중국에서 7월 1일은요. 공산당 창단일이에요. 근데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공산당 창단 100주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거기 앞두고 증시 이거 하락시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정부 정책이 나와서라도 부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
다 중앙에서 집권하고 좌우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앞두고 갑자기 재뿌리는 뉴스가 나올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그러면은 주변 국가랑 트러블도 별로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미 무역 협상단이 최근 만났다고 하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예, 요거 앞두고 지금 뭔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입장에서는 일부 뉴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분은 분명히 나쁘지만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듯한 선언문이 나오니까. 그런데 말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더군다나 시진핑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우리나라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중국 굿. 거기다가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이요? 아니요. 동계올림픽이 있죠. 동계올림픽 있기 전에 글쎄요, 아래로 내리 꽂을 게 중앙정부에서 만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중국 굿. 그러면 주변 증시에서 중국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괜찮은데 미국 증시가 좀 애매해? 중국 증시도 좀 옆으로 껴? 빠지지는 않는데 위로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아. 그럼 대형주단이 안 움직인다는 거지. 움직여도 뭐 자동차가 올라가면 IT가 빠지고, IT가 올라가면 자동차가 빠지고. 그래서 지수는 제자리.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우리나라 증시, 대만 증시 가봅시다. 여기서 제가 그 얘기했죠. 바닥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바닥 잡은 것 같습니다. 쌍바닥, 더군다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근데 거기 올라섰어요, 오늘. 우리나라보다 더 세네요. 1.6% 오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공급 모자라면 좋은 거 아니야? 쇼티지나면? 좋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장성에 문제가 있잖아. 미리 공장을 더 확장을 시켜놨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때 더 만들어서 더 팔 수 있는데. 공급량 제한. 이게 이제 한계가 됐는데, 하지만 뚫고 올라갑니다. 예. 대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 구조랑 가장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아. 대만.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할래? 예, 주변 증시가 살아나니까 보세요. 크게 보면은 여기 작게 봅시다. 여기 저점. 3월 달에 있었던 저점, 3월 말에 있었던 저점을 이었어요. 이걸 추세라 그래요. 상승 추세는 하단부를 잇는 거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을 잇는 거예요. 하락 추세잖아. 정확하게. 여기서 잡아 돌렸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됐잖아. 단기로는 상승 추세 형성이에요. 매매할 만해. 그런데 크게 놓고 보면 3250이랑 제가 여기 절대로 안 깨진다 그랬죠? 여기가 아니라 3100. 3000, 깨져봐야 3090. 절대로 안 깨진다 그랬어요, 그동안. 매매할 만하다. 여기 깨지지 않는 한 매매할 만하다 그랬어요. 깨지지 않는 한 매매할 만해요, 아직도. 종목별 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돈 벌어야지. 누가? 선수들이. 직업인들이. 일기에 증권사 직원들? 아니요. 헤지펀드든 뭐든 다. 큰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 과거에는 레벨이 3000포인트 하단이었더니 이제 3100포인트 하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한 단계는 좋아. 매매할 만해. 근데 다 같이 올라가지는 못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형주도 오늘 보세요. 다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니까.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자동차 쫙 사면서 IT는 때리고 있다고. 지수 조절을 한다고. 이거 순환매.
그래서 레벨업은 분명히 됐어요. 그래서 종목별 테마와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옆으로 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락 추세였어요, 분명히. 상승 추세였어. 이거 단기야. 근데 더 길게 보자고, 올 한 해, 반년 동안. 고점 찍었어. 저점도 찍었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단기 접근을 하느냐, 중기 접근을 하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단기 접근으로는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만해. 중기 추세에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해야 돼. 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야, 쭉. 작년 3월 달부터.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이해하기. 그런데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저랑 같이 하면은 이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계속 들으세요.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어. 3030포인트, 3130포인트에서 3180포인트. 그러면은 몇 포인트죠? 150포인트? 그럼 5% 올라갔어.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 코스닥은 못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번 주 내내 올라갔네? 상대적인 강세. 왜? 테마별 장세,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랬죠? 이때. 요만큼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이만큼 올라갔다고.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자. 종목별 동향에서 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죠. 이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제가 매일 아침에 무료 회원들한테도 따로 오늘의 투자 전략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번 주에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외국인이 매수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크는 지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피크가 지났으면, 매도의 피크가 줄었으면, 매도가 점점 줄겠죠. 줄을 만큼 줄었으면 매수 전환 하겠지. 그러면서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연기금도 오늘 매수하더라고. 수급은 양호해. 근데 문제는 지수 전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팔고 어떤 종목은 사.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선물 부분도 괜찮아요. 수급 양호. 그래서 투자는 할 만하다. 대신 상단은 막혀 있는데 지수 보지 말라고요. 이슈가 있을 종목 테마.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딱 지난주 말씀드린 종목 대장주 역할 톡톡히 해놨는데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번 주 특징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로 못 간 삼성전자부터 기존 주도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벌써 언제입니까? 1월 달부터 삼성전자 언젠까지 가겠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아요. 저점 매수도 좋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좀 더 좋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 민감주로 옮겨 타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래도 그 안에서 있다면 IT보다는 자동차가 낫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즘에도. 그런데 보시죠. 삼성전자. 바로 다 좋대. 누구나 좋대. 반도체 좋대매. 이거 기억나시죠? 좋대매. 근데 주가 왜 못 가? 우리나라 지수랑 좀 연관이 돼야 돼요. 고점에서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20%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단에서 놓고 봐야 되고,
그렇게 좋은데 확장을 못하고 있어. 성장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투자해서 공장 언제 돌려? 한미 정상회담 했다고 해. 그래서 투자 유인책을 썼어. 세금 혜택도 주고. 지금 공장 지어서 언제 지으려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시 3,25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형님의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1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올까? 라는 거는 좀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약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지금 여기서 팔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께서 나 감내할 수 있어. 그리고 단기로라도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굳은 생각을 하신다면 팔고 다른 종목 가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나 괜찮아. 어차피 뭐 좀 손해본 거, 난 장기 투자로 들어갔고, 뭐 이거 애한테 놀려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는 자동차가 낫다 그랬는데 오늘 이슈가 나왔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일단 포드와 GE 공장 가동을 재가동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 이제 6월이면 끝났는데 6개월 연장한다 그랬죠. 그럼 자동차에 뭐예요? 수혜를 주는 거죠. 정부 정책적으로. 판매량 분명히 더 늘어나죠. 그런 점에서 아침에 떠서 시작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대표주로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좀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이 기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좀 더 레벨, 즉 주가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있고 삼성전자, 기아는 여기에 있잖아요. 위치가. 그런 거 보면 자동차는 좀 더 이 자동차 IT 본다면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귀여운 종목이 있죠. 2차전지. 물론 저는 중심 종목을 SK이노베이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지겨워요. 안 움직여. 그런데요,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요, 에너지가 응축되는다라고 해요. 옛날 분들이 강의를 했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부분도 여기다가 가미를 하는데 이 정도 쉬면은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해요. 누군가 매집하기 때문에, 누군가 매도하는 거 누군가 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LG화학은 여기에서 뚝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삼성 SDI는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에 있어요. 예, 제가 선택은 잘했죠. SK이노베이션, 더군다나 정유 쪽이 돌아서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좀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뉴스가 좀 하나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정유 쪽, 그리고 포드와 손을 잡은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볼만하지 않은가, 긍정적으로.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종목별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같은 업종 테마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돼요. 예, 꼭 중심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섹터, 이번 주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조정은 한 2주 정도 있었다고 봐야죠. 고점 치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동국제강의 차트예요. 올 한 해를 빛낸 종목 중에 하나죠. 철강주에서도 동국제강 한번 볼까요? 고점 27,850원. 올해 저점 7,500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 회원들께 문자 준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8,000원이었어요. 그러면 3배 이상. 3배 이상의 수익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좀 물량을 줄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품격 주식 수사나 발빠른 시황에서. 그런데 이게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존 주도주.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횡보하는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그럼 다음 종목 보시죠. HMM. 야, 이거 대박주죠. 올해의 대박주예요. 해운. 자, 이 종목도 제가 얼마에 드렸습니까? 이 종목. 예, 여기 13,000원에서 드린 것 같아요. 무료 문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3배 이상. 예, 그리고 박스권 잡는 여기서부터 좀 물량 조절, 박스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더 슈팅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올라가면요,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오거든. 그걸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료 문자 많이 드렸죠? 동국제강요,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도 무료 문자 드리고, 여기.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현대건설 보죠. 조선주도 있었죠? 현대미포조선. 그거는 뺐습니다. 현대건설도 경기 민감주에서 어제 신고가 행진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 이거예요. 박스권 이후에 돌파를 하면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죠. 오늘 매물 조정 아주 좋고요. 이 종목들 HMM, 현대미포조선, 동국제강,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 회원들께 문자 저점에서 잘 드렸어요. 예, 이런 부분. 이 종목 다 뭐죠? 올해 주도주예요. 오늘은 좀 잘난 척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 연도의 주도주, 상반기의 주도주였는데 저점에서 잘 그래도 드린 것 같아서 나름 흐뭇해합니다. 칭찬글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저희 무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문자 받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 힘을 내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자, 앞으로도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할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이들 종목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현대건설은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어땠느냐? 예, 여태까지 기존 주도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20일 전부터 한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품격 주식수다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그리고 발빠른 시황에서도 계속 체크해 나가는 종목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예, 최근이요. 예, 여기 발동하기 바로 전 요날 예, 문자도 드렸고요. 공개 방송도 했어요. 이날. 그리고 요날 아침도 공개 방송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시초가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늘의 중심 종목, 집중 종목, 오늘 집중 종목. 예, 장 시작하기 전에 드린 종목이에요. 예, 여기서 생각하면은 12,700원. 여기서 생각하면은 14,800원. 그러면 아래서 생각하면은 60% 가까이. 뭐 엊그저께 매수했어도 예, 20% 넘게. 예. 뭐 네가 쪽집게야? 예, 쪽집게입니다. 지금 쪽집게 주식수다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은 아니에요. 예, 무당은 아닌데 시황에 대해서 잘 읽고 업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저도 회원들을 리딩하거나 여기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좀 하락하는 종목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과연 무엇이냐. 그 종목을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예,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동국제강, HMM,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최근 들어서는 두산중공업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종목 드리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칭찬 답글 좀 올려주세요. 거기에 혹시 저를 욕하실 분들은 쓰지 마시고 이건 부탁드릴게요. 칭찬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그리고 우리 PD 일하시는 PD님도 힘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답글 좀 올려주세요. 답글이 너무 없어서. 예, 너무 침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더 갈 것 같습니다. HMM처럼 갈 것 같습니다. HMM 한번 볼까요? 여길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강매수를 하는데 공매도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누가 이길까? 라는 데에 집중이 되거든요. 공매도가 오늘 100만 주 나왔는데 외국인 집계가 매수 200만 주야.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공매도 100만 주 매도 때린 애가 분명히 있는데 집계는 200만 주 매수로 나왔어. 공매도 100만 주고 외국인 300만 주 샀다라는 거야. 더하기 빼기 하니까. 그쵸? 지금 그런 싸움이 나타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오늘 돌파했어요. 거래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는 조정 며칠 줄 수 있어요. 뭐 여기 좀 조정 줄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 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또 밤에 이번 주 핫할 이슈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저녁 7시 볼까요? 월요일 저녁 7시에 뉴스, 이번 주 핫할 뉴스와 함께 이번 주 어떤 종목, 여기에서 또 두산중공업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중공업 집중으로. 오시면은 또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거기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왜 더 갈 여유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누르시지를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답글 많이 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시황을 저는 더 많이 써서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010-9628-8231 9628-8231로 문자에 신청을 보내주면요, 무료 문자 회원으로 따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아침에 시작되는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드리니까요. 많이 참가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안정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은 안심하고 여유 있게 쉬세요. 그러면 저는 월요일 날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